번을 치고 그 다음에 17분에 2번을 치겠습니다. 4분 정도 치고 2분 치고 끝낼게요. 이 논문 제목은 이렇게 학생에서 보냈는데요. 사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블록코폴리만입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거는 피해대여에서 생분해성 고분자로 되어 있고 트라이블록 코폴리마 그리고 서머 리스폰시브한 폴리머로서 수용액에 놓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젤 상태를 이루기도 하고 또는 그냥 소울 상태를 이루기도 하는데 생분해성이고 템퍼러처 센시티브하고 하기 때문에 이 성질을 이용해서 메디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블록코폴리머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이드로젤은 간단하게 워터 스월런된 피지컬리 또는 케미컬리 프로세싱된 폴리머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하이드로젤은 바이오메디컬용으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non thrombogenic하고 바이오 컴패터블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체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성질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이드로젤의 운영 범위를 보면 상당히 많이 있고 메디컬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온딜링이라든가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서머 센시티브한 하이드로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서머 센시티브한 그 하이드로젤은 보면 그냥 서머 리스폰시브해서 온도에 따라 이것이 스웨링의 변화, 물과 폴리머의 인터랙션의 변화에 의해서 스웨링이 변화하는 종류가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블록코폴리머로 된 하이드로젤로서 이것은 마이셀리제이션의 단계를 거쳐서 마이셀의 숫자가 변함에 따라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블록코폴리머 하이드로젤로서 온도 변함에 따라서 이 마이셀리제이션의 마이셀의 숫자가 바뀌게 되고 졸과 젤의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그런 종류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생분해성이 있기 전에는 바스프에서 나오고 있는 커머셜리제이션 된 폴리머인데요. 플루오닉 F127이라고 해서 여기 PPO, PPO로 해서 분자량이 약 한 12,000 정도쯤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온도에 따라서 또는 물 속에서의 수용액 상태 농도에 따라서 이런 졸과 젤의 트랜지션 영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메디컬 쪽에서 이것을 이용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즉, 낮은 온도에 따라서 졸 상태와 젤 상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졸이라고 하는 것은 주사기를 이용한 인젝터블 할 수가 있고 그것이 몸속에 들어가서는 젤로 바뀌게 되면은 젤 상태에서는 디퓨전에 의한 그 머티리얼 트랜스퍼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을 오랫동안 디퓨전이 일어나서 그 드럭을 딜리버리 하는데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바이오디그레이블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몸속에 그냥 쓸 수 없다는 그런 톡식한 측면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이 플루오닉 F127의 어떻게 해서 이런 졸과 젤의 트랜지션이 나타나느냐는 걸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낮은 온도에서는 이것이 물속에 있는 녹습니다. 이 PO와 물과의 하이드로젠 번딩 때문에 녹아 있다가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물과 PPO, 물과 PO의 그 인터랙션이 상대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하이드로포빅한 것이 강조가 돼가지고 하이드로포빅한 PPO 파트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이셀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온도 올라감에 따라서 인터랙션이 달라져서 마이셀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많아지게 되니까 이런 마이셀들이 이 코로나가 이제 서로 만나게 돼서 굉장히 한마디로 마이셀 패킹이라는 것이 일어나가지고서 아주 단단한 젤을 이루게 되어 있고요. 단단하기보다는 비스카시티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그것도 점점 인터랙션 파라미터 때문에 이것이 점점 이런 분리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헥사고널 스트럭처가 돼가지고 이 빈 공간이 많아지게 되니까 다시 흐르게 되는 상태로 되는 그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안에 블록코폴리머 내부에 있는 것의 하이드로필릭한 성질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의 가장 기초적인 시작할 때 그렇지 않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약을 먹거나 이런 주사하는, 그래서 약의 농도가 이런 플럭시에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한마디로 여기가 내부가 보면 줄서 사이가 치료가 되는 범위인데, 약을 한 번의 어떤 주사라든가 도수에 의해서 오랫동안 같은 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 바로 초보적인 DDS 시스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거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번 할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일정 농도를 주사한다는 의미로서 이 젤을 이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PPO라고 하는 것은 바이오디그레이블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바이오디그레이블을 하지 않는 PPO 대신에 바이오디그레이블한 어떤 글루코폴리머를 집어넣어서 이런 글루코폴리머를 만들게 되면 그것은 약과 같이 좋을 상태에서 믹싱을 하고 인젝션을 한 다음에 몸속에서 젤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젤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 들어있는 약들이 오랫동안 천천히 릴리즈를 하면서 농도를, 옵티멀한 농도를 유지시켜준 다음에 나중에 디그레이션 돼가지고 배설에서 없어지는 이런 재료를 만들게 되면 한 번의 약의 주사가 한 번의 어떤 도수에 의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가 딜리버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아주 독한 항암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약물을 오랫동안 원하는 부위에다가 인젝션 해가지고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은 PLLA를 이용한 그런 블록코폴리머 시스템과 PLGA 또는 여기 PDLLA 시리즈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 중에 오늘은 잠깐 이 PLGA나 PDLLA를 이용해서 어떻게 어떤 측면의 몰레큘러 디자인을 해서 이런 하이드로젤을 페이스 다이그램이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데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는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가운데 분자량이 적절한 1000이나 2000짜리를 가지고서 양쪽에 디엘락타이드와 글라이콜라이드를 코폴리머리즈해서 블록 코폴리머를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쓴 이유는 디엘락타이드는 아몰포스한 폴리머라서 크리스탈리티가 없고 물속에 잘 어느 정도 높습니다. 글라이콜라이드는 굉장히 하이드로필릭한 반면에 크리스탈리티, 스테레오레귤레이티가 좋아서 크리스탈리티 형성이 되기 때문에 두 자리를 섞음으로써 적절하게 하이드로필릭 포빅한 요거 양을 맞추게 되고 또 크리스탈리티 좀 깨서 물에 적절하게 솔루블한 성격도 갖추게 되는 그런 측면을 노려서 저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메타는 여기 보면 PEG와 PLGA의 가운데 있는 것이 PEG 1000짜리가 되고 앞쪽에 PLGA 분자량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PLGA 안에 있는 PLLA와 GA의 레이셔를 바꿔가지고 PLGA의 하이드로필리시티, 포비시티를 맞추고 또 분자량 조절을 해가지고서 만들어놓은 하나의 맵입니다. 그래서 DLLA가 많으면 많을수록 PLG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인솔블한 영역이 나오게 되어 있고 거꾸로 GA가 많거나 분자량이 PLG 분자량이 적으면은 솔루블한 영역이 돼서 가운데 이런 젤과 조리 텐션이 나타나는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분자의 변화 또는 이쪽으로의 변화에 따라서 페이스 다이그램들이 변하게 되는데요. 그 페이스 다이그램의 변화는 졸과 젤의 트랜지션에 대한 것은 아주 단순하게 측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녹인 이 폴리머 솔루션을 적절한 온도에서 유지시킨 다음에 눕혀가지고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만 보게 되면 졸과 젤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다이어그램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PLG 블락 랭스가 바뀌게 되면 블락 랭스가 길어질수록 점점 영역이 넓어집니다. 하이드로포빅해지니까 젤레이션이 더 잘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A1, 2, 3, B1, 2, 3, 즉 여기 보면 DLL하고 GA 레이션은 유지시켜 놓고 요 두 개의 PLG의 분자량을 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약간씩의 그 PLG의 분자량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파라메타로 이 보면 안에 내부에서의 DLLA와 GA 레이시의 변화인데요. DLLA가 많아질수록 반대 가쪽에 있고 DLLA가 짙고 GA가 많을수록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인데요. 이 변화를 보게 되면은 이 두 개의 레이시오 변화보다는 PLG의 분자량 변화에 의한 영역의 변화가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파라메터는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어떻게 변함에 따라서 그 페이스 다이그램의 변화를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또 하나는 안에 있는 분자량이 1000짜리인데 조금 전에 했던 건 1000짜리인데 1500으로 바꿔서 공으로 해서 페이스 다이그램이 여기 있던 것이 이와 같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파라메터가 세 개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농도에 원하는 온도에서 젤과 졸의 트랜지션이 변화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도 보면 조금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가운데 분자량만 변하고 가쪽에 있는 건 가운데 분자량 변화가 똑같은 스케일이 바꾸도록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똑같이 저렇게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하고 또 달리 그 디그레데이션 그 속도라든지 것들이 다른 것이 엘락타이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목에 나와 있는 그 PLLA에 대한 얘기인데요. DL락타이드는 L폼하고 D폼이 50대 50으로 있는 것이고 엘락타이드는 이 L폼만 있는 것입니다. 이거 L폼만 있는 것은 굉장히 크리스탈린하고 DL락타이드에 있는 것은 아모포스한 것인데 요거 두 가지를 적절하게 스품으로 인해서 엘락타이드의 함량 조절이 바뀌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이거 크리스탈리티가 깨지게 되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조절을 잘 하게 되면 함량, 분자량이라든가 이걸 조절을 하게 되면 같은 형식의 그 페이스 다이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레데이션 그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PLGA가 다른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똑같이 PEG에다가 엘락타이드, DL락타이드 적절한 함량을 섞어서 이렇게 트라이블 코폴리머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맵을 만들어 보게 되면 가운데 있는 PEG는 1500짜리를 썼고 가쪽에 PLA가 보면 엘락타이드와 DL락타이드를 이와 같은 함량으로 섞은 것입니다. 이건 DL락타이드가 있는 것이고 점점 엘락타이드 함량을 늘려가는 것이죠. 그것이 많이 늘어날수록 PLA 함량이 클수록 인솔브라는 나오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맵과 마찬가지로 솔브라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젤과 졸의 트랜지션이 저와 같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라메터는 역시 똑같이 그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여기 보면 PLA의 블락 랭스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영역이 바뀌는 것이 있고 이것은 LLA와 DLLA의 레이시에 따라서 또한 페이스 다이그램의 변화가 나타나겠고요. 결국 이것도 역시 가운데 있는 PEG의 분자량이 바뀌게 되면 1000하고 1500이 되게 되면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아까와 거의 비슷한 이 세 가지 파라메타가 머티리얼이 조정이 되게 되면 세 가지 파라메타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파이널리 이 졸과 젤, 하이드로젤의 이 트랜지션을 우리가 조절하는 어떤 팩터를 보게 되면은 PEO와 바이오디그레이블 폴리머의 하이드로포비시티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거의 몰 레이셔하고 요 가운데 있는 바이오디그레이블 폴리머의 하이드로포비시티는 폴리카프로락톤, PLA, PGA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니까 요거에 따라서 하이드로필릭한 쪽에 PGA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테스트를 하지 못했지만 폴리 디스퍼시티가 바뀜에 따라서
페이스 다이어그램의 변화가 또 마이셀의 사이즈가 바뀌게 되니까요. 아까 얘기한 마이셀의 사이즈는 약간 수십 나노메타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레블 폴리머 파트에 여기 스테레오 레귤레이터인데요. 세마이 크리스탈린 폴리머들이죠, 이것들이. 여기에다가 아까 한 것처럼 PDLN에 이것을 넣고서 코폴링을 만듦으로 해서 이 레귤레이터를 깨가지고서 조금 더 물과의 그 친화력을 좀 도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한 것은 주로 이 마이셀도 만들어지고 또 마이셀로 브리칭이 만들어지는 BAB 타입인데요. 그런 AB 타입이냐 BAB 타입이냐에 따라서 또한 마이셀리제이션 또는 그 젤레이션의 스페이스 다이어그램들이 바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주로 이제 블로커 폴리머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걸 이용한 응용들은 현재 많이 여러분들 시도되고 있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DDS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스캐폴드에 들어가는 매트릭스라든가 이런 데 대한 응용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시도가 곧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